이혼이라니? 지금 장난해? 이혼이 그렇게 쉬운 건 줄 알아? 쉽지? 서로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잖아. 맨날 법원 앞에서 만나자고 했으면서 뭐가 어려워? 참나, 내가 살다 살다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 줄은 몰랐네. 남자들이 은퇴할 때가 되면 여자들이 이혼장 내민다고 하더니,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은퇴랑 이혼이랑 무슨 상관이야? 삼시세끼 밥 해주기 싫어서 여자들이 남자 버린다더라. 당신도 딱 그런 거 아니야? 나 곧 은퇴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다 늙어서 밥 해주기 싫어서 이혼하자는 여자가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당신이야말로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 당신처럼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 남자가 있는지. 당신이 하도 이혼하자고 해서 나도 그러자는 건데 왜 난리야? 뭐 난리?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나이 60 먹고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앞으로 2, 30년은 더 살지 모르는데 당신한테 그런 취급받으면서 살 이유 없어. 당신 진심이야? 나는 당신한테 빈말 한 적 한 번도 없어. 당신이 미쳤구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6세 성지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성 씨는 남편의 환갑의 남편이 평생 가장 원해왔던 걸 선물로 줬습니다. 바로 이혼 서류였습니다. 신혼 때부터 화가 나거나 다툼이 있을 땐 버릇처럼 이혼하자는 말을 해왔던 남편이었습니다. 툭하면 갈라서자 법원 가자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은 그 말이 나오면 성 씨가 꼭 참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혼해서 가정이 깨지는 것보다는 성 씨가 참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벌써 30년이었습니다. 환갑이 된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혼이 하고 싶다길래 성 씨는 그 바람을 들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심하게 된 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늘 발목을 잡았는데 성 씨가 거의 60이 다 되어서야 우연한 기회에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 씨도 이혼하자는 소리를 들어가며 남편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원하던 이혼이라는 선물을 남편도 마음에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성 씨는 남편과 20대 중반에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딸 둘을 낳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달도 별도 다 따줄 것 같았던 남편. 달도 별도 따주지 않을 거란 걸 결혼한 뒤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서로 맞춰가며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났으니 어떻게 모든 게 다 입맛에 맞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서로 맞추는 게 아니라 성 씨를 자신에게 맞추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난다면 결코 참지 않았죠. 결혼하고 오래 지나지 않아 성 씨는 첫째 딸을 낳았습니다. 출산 후 몸이 그리 좋지 못해 몸조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갓난 아기를 혼자 돌봐야 하니 몸이 축날대로 축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90일 정도 되었을 때쯤이 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골에 못 갈 것 같은데 왜 못 가? 몸이 안 좋아서 애도 너무 어리고 차 타고 몇 시간 가야 할 텐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힘들어도 가야지.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지, 아이에겐 왜 힘든 일인지 묻지도 않고 그저 힘들어도 가야 된다고 했죠. 차 막히면 4, 5시간도 걸릴 텐데 어떻게 가? 왜 못 가? 운전은 내가 하고 당신은 가만히 앉아만 있잖아. 남편의 말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연히 가야 된다는 사람을 설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숨 소리를 듣고는 남편이 도끼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설날에 시골도 안 가겠다고?
그게 며느리로서 할 소리야? 추석에도 배부른 상태로 갔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 가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거 일 좀 한다고 안 죽어. 남들 다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아니, 서연이도 100일도 안 됐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애가 가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당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서 명절에 시집도 가기 싫다는 소리가 나와? 그럼 당신이 하는 일이 뭐야? 화가 점점 올라오는지 남편의 언성도 따라 높아졌습니다. 그러더니 단어 선택도 거칠어졌습니다. 애를 낳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을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육아에 도움을 주지 않았고 집안일도 대부분 성씨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것처럼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남편 눈에는 팔자 좋은 여자처럼 비춰진 모양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럴 거면 결혼은 뭐하러 했어? 명절에 시집에 가지 않으면 결혼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남편. 애 낳은 게 대수라고 며느리 도리도 안 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당신 지금 하는 일은 남편을 우습게 만드는 일이야. 알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가 자신을 우습게 여길 거라고 아내에게 이렇게 표독스럽게 얘기하는 남편이 낯설었습니다. 그동안의 사소한 다툼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남편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멋대로 할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아. 뭐? 이혼? 그래. 이혼해. 성씨의 얼굴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밀가루 바른 듯 새하얘진 얼굴에다가 대고 남편은 또다시 이혼을 하자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한없이 가벼운 단어가 바위덩어리처럼 무겁게 성씨를 짓눌렀습니다. 어떻게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아내에게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설 끝나면 갈라설 준비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그러더니 남편은 정말로 혼자서 시골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성씨는 따라갈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대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시골에 내려가 있는 이틀간 내내 울며 지냈습니다. 겨우 아이에게 젖만 먹이며 제대로 된 밥도 못 챙겨 먹고 그렇게 피폐하게 생활했죠. 그러다가 명절 연휴 마지막 날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남편. 혼자 잘 지냈어? 이거 먹어. 음식 좀 싸왔어.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하자고 할 줄 알았던 남편은 너무나도 평범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말이죠. 성씨는 울음을 왈칵 터뜨렸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 고생했던 것이 허무했습니다. 남편은 전혀 걱정 같은 건 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본가에 가서 맘 편히 잘 먹고 잘 쉬다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그런 폭탄을 터뜨리고 간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혼하자고 한 건 뭐야? 이혼 그냥 화나서 한 소리지 뭐야. 남편은 성씨의 심정은 전혀 공감을 못하는 사람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성씨의 반응이 별스럽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화나면 무슨 말인들 못해. 그걸 마음에 담고 있었어? 그러면서 웃는 남편. 황당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한편 당시엔 그래도 안심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지난 며칠이 허무하긴 했지만 어린 아이를 두고 이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말이죠. 그렇게 성씨는 남편과 얼렁뚱땅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 그냥 이혼해. 남편은 사소하건 큰일이건 마찰이 있으면 꼭 끝에는 이혼하자는 소리를 했습니다. 처음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놀라서 눈물을 흘렸지만 나중엔 성씨도 화가 났습니다.
그 버릇을 고쳐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 툭하면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정말 이혼하고 싶어서 그래? 뭐? 그래. 이혼하고 싶어서 그런다. 이혼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러는 버릇 고쳐. 하지만 자존심 센 남편이 화가 났을 때 이렇게 성씨가 받아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곤 했습니다. 법원으로 와. 아니다. 집에서 나가. 애는 두고 맨몸으로 나가. 거의 집에서 끌어낼 것처럼 거칠게 성씨의 팔을 잡아 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 때가 되면 뭐가 먹고 싶다 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걸곤 했죠. 그러니 이혼하자는 말이 빈말인 건 진작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을 때마다 기분은 바닥을 쳤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고 가슴이 쪼개질 듯 서글펐습니다. 물론 매일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밥 먹듯이 싸웠으면 가정이 유지가 될 수가 없었겠죠. 평소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싸우면 대화는 꼭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지긋지긋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성씨에게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공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성씨가 둘째를 낳았을 때 시골에서 시어머니가 올라왔습니다. 여보. 과일이라도 좀 내와야지. 내가 할게. 서연이 엄마는 앉아 있어. 아, 제가 할게요. 너무 움직이지 말어. 나중에 골병 들어. 만석이 네가 서연이 엄마 좀 도와서 집안일도 해주고 해. 애 둘 낳으면 얼마나 힘든데. 애 키우면서 집안일까지 다 서연이 엄마한테 맡기면 어떡해. 저도 하죠. 아까부터 가만히 앉아서 계속 시키기만 하잖냐?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성씨를 위한 말이었지만 반면에 남편에겐 듣기 싫은 소리였겠죠. 처음엔 웃으며 대답하던 남편도 시어머니의 말이 끊이질 않자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러자 심기가 뒤틀렸는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알아서 하겠다고 툭 내뱉었습니다. 거기에서 그쳤어야 하는 건데 시어머니가 한마디 더 보태자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제서야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 말을 할 거면 오지 마세요. 제분에 못 이겼는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모질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말에 상처를 받았고 말이죠. 멀리서 온 시어머니를 남편이 쫓아내버렸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오지 말란 소리를 듣고도 계속 머물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화를 풀어야 할 텐데 남편은 시집 식구들과 연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별일이 아니었는데 순간 화를 못 참고 커진 다툼이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연을 끊겠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시집 식구들에게 전화가 오면 대답도 안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성씨가 그러지 말라고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났을 때 기분이 풀렸는지 성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신에는 내려가야지. 연 끊겠다고 그랬잖아. 그냥 한 소리지. 부모 자식 간의 연을 어떻게 끊어?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어깨까지 으쓱하며 말하는 남편을 성씨가 기가 질린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시집에서도 그런 남편에게 학을 뗀 듯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남편의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화가 나면 자식들에게도 아무 말이나 내뱉고 분풀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때려치워. 여보, 아빠 안 돼. 이딴 거 뭐하러 해?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라고 했냐? 안 했냐? 너 같은 게 무슨 음악을 한다고 그래?
지 애비도 우습게 보는 놈은 아무것도 시키지 말아야 돼. 당신도 서연이 레슨 보내지도 마. 여보, 진정하고 좀. 다 때려치워. 아니면 집을 나가. 바이올린을 배우는 큰딸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을 부술 듯이 위협적으로 흔들었습니다. 딸은 악기가 상할까봐 울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남편의 화만 돋을 뿐이었습니다. 결국엔 바이올린이 손상이 됐고 나중에 정신 차린 남편이 그 모든 게 딸 때문이라며 또다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가족들을 못 살게 해? 이유들은 너무나 사소했습니다. 남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남편은 참지 못했고, 그럴 때마다 성 씨에겐 이혼하자고 했고, 자식들에겐 집을 나가버리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딸들에게 선물도 사주고 성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는 당장 법원에 가자며. 아, 화 풀렸어. 자기 붕풀이를 그렇게 해대니까 화도 금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엔 늘 상처가 남았습니다. 딸들은 커가면서 그런 아버지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성인이 되고부터는 따로 나가서 살았고 아버지와는 거의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딸들에게 섭섭해하기만 했지 이유가 뭘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 씨가 알려주려고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겐 모든 일이 그저 다투며 생긴 가벼운 해프닝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 씨는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러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애 둘을 낳고 다시 직장을 찾으니 전 같은 대우는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경력이 단절되다 보니까 월급이 높지도 않았죠.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많이 의지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기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참아야지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편은 독불장군의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잘 사나? 주말 저녁 남편은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 성씨 혼자 남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요새는 이혼한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며 흥미롭게 보다가 출연자에게 자신의 모습을 대입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어 이혼하면 여자는 먹고 살기 힘들다며 그냥 꾹 참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혼하면 남자만 손해라고 여자는 혼자 사는 게 좋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어젯밤만 하더라도 남편은 성 씨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집안일 때문에 다툼이 시작됐는데 그러면 설거지 잘하는 남자한테 가라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물론 진심이 아니겠지만 성 씨는 정말로 도장을 찍고 싶었습니다. 밖에서 돈 벌어오는 사람한테 꼭 설거지를 시켜야겠냐? 퇴근해서 오니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컵들. 남편이 쉬는 날이었는데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물 한 잔 마시고 싱크대에 넣어놓고 또 새 컵을 꺼내서 물을 마시고 점심에 먹은 것도 그대로 둬서 말라붙은 상태였습니다. 설거지 좀 해놓지 그랬냐는 말에 남편의 대답이 황당했습니다. 돈은 성씨도 벌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꼭 자신만 돈을 벌고 성씨는 놀러라도 다니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나도 일하는데 어째서 당신은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당신도 나만큼 벌어오던가? 남편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월급이야 남편이 많겠지만 일하는 시간은 성씨나 남편이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덜 버는 성 씨가 집안일은 알아서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남자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차라리 내가 일을 그만둘게. 그러면 억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또 그건 치를 떨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뒤부터는 성 씨도 일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번 걸로는 생활비 정도는 낼 수 있잖아. 그러면 성 씨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늘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더럽고 치사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했나 후회됐습니다. 나이가 들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어째서인지 더 대화가 통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연애 때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걸 몰랐나 싶었습니다. 이래서 요즘 사람들이 동거부터 한 뒤에 결혼을 한다고 하는구나 생각했죠. 일단 애가 있으면 이혼은 쉽게 생각하지 못했으니 말이죠. 아니면 도장 찍던가. 뭐? 도장 찍고 그 돈으로 살아. 말을 말자 싶었습니다. 젊었을 땐 자식 때문에 이혼 생각은 못했고, 나이 들어서 자식들이 다 큰 뒤에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그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내 고생하다가 나이 들어 돈도 없이 갈라서면 나머지 인생이 비참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얼마요? 3억? 3억을 절 주시겠다고요? 그래. 대신 나중에 재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어라. 난 네 언니네 집에서 살기로 했으니까 언니는 더 챙겨줘야 하지 않겠냐? 그건 그렇죠. 친정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 성 씨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데도 꼭 누가 듣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떨떨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최근 다리가 불편해졌는데 살던 집을 정리하고 큰언니 집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 씨에게는 3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나머지 유산은 전부 큰딸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 상황은 아니기에 성 씨는 그 정도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생하는 큰언니가 당연히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성 씨에게 큰 돈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남편은 모르는 돈 말이죠. 어째서인지 남편에게는 천천히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돈 관리는 스스로 하기 때문에 성 씨가 모르는 돈이 분명히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보험처럼 당분간은 성 씨가 가지고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친정 어머니의 팔순 때였습니다. 어머니의 용돈 문제로 남편과 작은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00만 원이나 드리자고? 너무 많지 않아? 근데 어머님 팔순 때도 200만 원 드렸잖아. 우리 엄마? 게다가 여행도 보내드렸는데 엄마는 다리 아파서 못 가시니까 그건 됐고 그래도 용돈은 똑같이 드려야지. 왜 똑같이 드려야 해? 그게 무슨 말이야? 상황에 맞게 드리는 거지. 우리 엄마는 혼자 사시니까 200 드린 거고. 장모님은 처형이랑 사는데 큰돈이 뭐가 필요해? 그게 무슨 논리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는 50만 원만 주는 게 이해가 안 가. 그건 내가 번 돈으로 드린 거잖아. 당신도 더 드리고 싶으면 당신 월급에서 보태. 뭐? 그렇잖아. 왜 장모님 팔순에 나한테 큰 돈을 내라고 그러는 거야? 남편의 말에 성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부당한 일을 이토록 당연하게 내뱉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면 남남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팔순에도 용돈을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성 씨가 시골에 내려가 하루 자고 오기도 했습니다.
미역국도 직접 끓여드렸는데 남편은 양가의 용돈만 똑같이 드리자는 말이 거슬리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놓고는 네 돈으로 해라 하는데 정이 다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 드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심보가 너무나 고약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엄마 미역국을 끓여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너무한 거 아니야? 미역국? 이상한 소리를 하네. 내가 미역국을 어떻게 끓여? 그리고 사위랑 며느리랑 같아? 뭐가 다른데? 아, 몰라. 당신이 알아서 드리던가 해. 당신은 남편이 뼈 빠지게 일해서 친정에 퍼다 주길 바래. 누가 퍼다 주래? 됐어. 그만 얘기해. 아니, 말은 끝까지 해. 내 월급으로 전부 생활비 쓰는데 나더러 엄마 200만 원을 만들어서 드리라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50만 원 드린다잖아. 그게 말이 되냐고. 아이, 진짜. 장모님이 돈이 뭐가 필요하시냐고. 돈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 옛날에 우리 결혼할 때 엄마가 더 보태줬는데 왜 당신은 늘 당신 집만 신경 써? 뭐? 당신 집. 말이 점점 함부로 나온다? 당신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야? 당신한테는 부부가 이런 거야? 성 씨도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시집을 챙기는 만큼 성 씨도 친정을 알아서 챙겨야겠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처가를 등한시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팔순의 말이죠. 그랬더니 어김없이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나랑 어떻게 살아? 그럴 거면 도장 찍어줘? 뭐? 이혼해 주느냐고. 그러면 장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은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면 성 씨가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성 씨도 이혼을 하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거라곤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성 씨가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풍족하게 살지는 못해도 먹고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 씨에게는 믿는 구석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성 씨가 말이 없는 걸 가지고 꼬리를 내렸다고 착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인심을 썼다는 듯이 장모님에게는 100만 원 드릴 테니 그렇게 하려고 일축했습니다. 참 고맙기도 했습니다. 성 씨는 한동안 남편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성 씨가 토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성 씨는 그 오해를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 씨의 마음속만 소용돌이가 치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뒤가 남편의 환갑이었습니다. 그때 성 씨는 선물 대신 어떤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생일 선물. 생일 선물? 남편이 의아한 얼굴로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에 적힌 이혼이라는 단어에 남편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이혼? 그러더니 이혼이라는 말을 2번 더 중얼거렸습니다. 얼른 와닿지 않는 단어인 듯 했습니다. 평생을 자기 입으로 내뱉었던 말인데 말이죠. 당신 환갑인데 내가 해줄 건 없고 당신이 그동안 너무 바랬던 거 들어주려고. 어때? 이게 무슨 개소리야? 당신 늘 나랑 갈라서고 싶어 했잖아. 그래서 이참에 그 소원 들어주려는 거야. 남편은 당황한 듯 눈을 빠르게 깜빡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장난도 정도껏 해. 장난 아니야. 나도 당신이랑은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당신도 이혼하고 싶고 나도 이혼하고 싶으니까 이게 맞아. 이혼이라니? 지금 장난해? 이혼이 그렇게 쉬운 건 줄 알아? 쉽지?
서로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잖아. 맨날 법원 앞에서 만나자고 했으면서 뭐가 어려워? 참나. 남편은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짓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살다 살다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 줄은 몰랐네. 남자들이 은퇴할 때가 되면 여자들이 이혼장 내민다고 하더니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은퇴랑 이혼이랑 무슨 상관이야? 삼시세끼 밥 해주기 싫어서 여자들이 남자 버린다더라. 당신도 딱 그런 거 아냐? 나 곧 은퇴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다 늙어서 밥 해주기 싫어서 이혼하자는 여자가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남편은 성 씨가 이혼을 하자고 하니 평생의 버릇이 고쳐진 듯 굴었습니다. 이혼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이 타이밍에 한 번쯤은 이혼하자는 말이 나왔어야 했는데 말이죠. 당신이야말로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 당신처럼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 남자가 있는지. 당신이 하도 이혼하자고 해서 나도 그러자는 건데 왜 난리야? 뭐, 난리.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나이 60 먹고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앞으로 2, 30년은 더 살지 모르는데 당신한테 이런 취급받으면서 살 이유 없어. 그러고 노후에 편히 살 것 같아? 당신 돈 있어. 이 집 반 나눠야지. 그걸로 전세 구해서 나갈 거야. 집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 꼴랑 한 달에 200만 원 벌어서 말이야. 그건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걱정 말고. 그제서야 남편도 심각성을 인지한 듯이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나는 당신한테 빈말 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성 씨는 그동안 이혼하자는 소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농담처럼도 말이죠. 그리고 그걸 아는 남편은 얼굴이 질렸습니다. 당신이 미쳤구나. 그 말을 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장모님 일 때문에 그런 거야? 성 씨가 입을 다물고 있자 남편이 변명하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괜히 그것만 드린 줄 알아? 여행도 보내드리고 할 거야. 뭘 그걸로 서운해가지고 경솔하게 이혼 얘기까지 꺼내? 남편의 입에서 경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너무 우스웠습니다. 남편은 결연한 성 씨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을 굳혔습니다. 당신 그러고 후회 안 할 줄 알아?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잘 살든 안 살든 당신 없으면 숨 쉬고 살 것 같아. 남편은 큰 충격이라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성 씨의 선물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둘은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성 씨는 이 편이 차라리 전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성 씨도 남편에게 질릴 대로 질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말 좀 안 섞는다고 한결 나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자 남편이 성 씨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화를 내도 성 씨가 돌아설 마음이 없어 보이자 오히려 초조해 보이는 건 남편이었죠. 진짜 이러지 말자. 애들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혼하자는 말을 해? 당신은 서윤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이혼하자는 소리를 했어. 그건 내가 화가 나서 욱하는 마음에 했던 말이고, 진짜 이혼하고 싶어서 한 말 아닌 거 알잖아. 그 소리도 수십 년 들으니까 세뇌가 됐나 봐. 정말로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한참 전부터 했어. 그래도 잘 살았잖아, 우리. 당신이야, 그렇지. 나는 당신이 내뱉는 쓰레기 같은 감정들 다 받으며 살았어. 그런 날 생각한다면 이혼해줘. 미안하다. 지수가. 그제서야 남편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그러면 정말로 사람 새끼가 아니야. 아니, 다시 한번 그러든 안 그러든 상관없어. 이혼하면 그럴 일이 없겠지? 지수가.
어떻게 우리 30년 세월을 이렇게 끝내? 나는 진짜로 이혼하고 싶었던 적 없었어. 당신 그동안 가정에 했던 만행들, 나를 무시했던 것들, 이제는 더는 못 참아. 내가 장모님한테도 잘할게. 당신이랑 애들한테도 잘할 테니까 이러지 말어. 남편의 간절해 보이는 모습이 의외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며 화를 낼 줄 알았더니 말이죠. 내가 각서 쓸게. 다시는 당신 무시 안 하고, 이혼하잔 소리도 안 하고, 그럴게. 당신이 그걸 지킬 리가 없잖아. 못 지키면 이 집 당신 통째로 주고 이혼할게. 정말이야. 그 말에 성씨는 솔깃했습니다. 남편의 제안이 나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정말로 그 말을 지키지 못한다면 성씨는 이혼하고서도 집이 공짜로 생겼습니다. 어쩌면 재산분할로 진흙탕 싸움을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씨는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서도 써두었습니다. 훗날 이혼을 하게 된다면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성씨의 눈치는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부엌대기 취급하던 것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씨는 친정어머니에게 받은 돈은 끝내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알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굳이 남편에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설거지 내가 할게. 어설픈 솜씨로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고 성씨는 별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장 이혼하지 않는다고 살가운 부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이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전보다는 훨씬 삶이 나았습니다. 남편과 대면대면하게 있어도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고 내 삶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의 여유도 생겼죠. 그런 성씨의 눈치를 보는 건 오히려 남편이었습니다. 정말로 이혼할 용기는 없는 사람이 진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환갑이 넘은 나이에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성씨는 그걸 무기라고 생각하고 살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우위에 있는 것은 성씨였으니 말이죠.